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제3당에 지위에 올랐던 통합진보당이 신당권파의 탈당으로 분당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특히 지난 13일 신당 추진파의 핵심 의원들은 탈당을 선언하면서 창당 추진 조직을 정비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세우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나섰는데,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검토하고 있는 민주노총과의 합류가 미주수인 한편, 최근 민주통합당 내에서 야권연대 파기까지 거론되고 있어 향후 진보정당의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책과 노선, 이해관계에 따른 진보정당의 4분 5열로 대혼돈을 맡고 있는 지금, 구태의 답습에서 벗어난 진보정치의 자정 노력과 쇄신 의지는 무엇일지. 국회 생생토크, 최근 탈당을 선언한 무소속 강동원 의원으로부터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의 추진 방향과 계획에 관해 들어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의 이영대입니다. 5개월여에 걸친 갈등과 논란 끝에 통합진보당의 신구 당권파가 결국 분당으로 갈라섰습니다. 어제 한날 한시 이제 새 출발을 선언하였는데요. 양측이 각각 전국적인 모임을 열고 분당 후의 체제 수습과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통합진보당 탈당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의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새 진보정당 추진회의의 무소속 강동원 의원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저희 대담에 나오셨을 때 네네. 통합진보당 소속이셨는데 지금 무소속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소회를 여쭙겠습니다. 일단 소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국민 여러분과 또 저를 지지해 주셨던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정말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일단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좀 홀가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분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 중심에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그리고 지난 5월 12일 우리 당 중앙위원회에서의 폭력사태, 이게 중심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귀책 사유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구 당권파, 이들이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께 실망스러울 만큼 그 스스로의 여러 가지 그 내면을 다 보였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가짜 진보와 진보 정당의 실체가 정확히 드러났다. 그리고 지극히 패권적인 종파주의, 그리고 애국가도 부정하는 종북주의,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탈당을 했는데 사실은 좀 홀가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총선에서 남원 순창 지역구에서 그 강적인 이강래 의원을 무찌르고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되셨었는데요. 이번 탈당을 하시면서는 아주 유장하게 시조를 읊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언가요? 사실은 그날 심상정, 노회찬 두 분 의원님과 제가 유일하게 지역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탈당 기자회견을 같이 하는데 원래는 두 분께서 먼저 짧은 소회를 말씀하시고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약속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장에서 정말 이 두 분 말씀하신 걸 보니까 심상정 의원께서도 시귀를 인용하시고 또 노회찬 의원께서도 시귀를 인용하셨는데 제가 순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 여기에 좀 같이 포맷을 맞춰서 가면 좋겠다 하는데 순간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월탄 박종화 선생님께서 지은 자고 가는 저구르마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었는데 그 소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좀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읊었죠. 말은 가려 울고 님은 잡고 아니 놓네. 석양은 서산해지고 갈 길은 천리로다. 네. 님아 가는 날을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네. 그게 제가 통합진보당
내에 지금 잔류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구 당권파들에게 마지막 고별하는 그런 그 저희 심정을 노래로 풀었습니다. 네. 네. 그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는 또 다른 또 희망의 시로 또 국민들께 네. 또 인사하는 날이 그렇게 올 것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번 탈당 과정에서 우선 그 정치적인 세력 분포를 보면 네. 지금 비례대표로 선출됐던 나머지 분들은 뭐 자진 제명이라는 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네, 네.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전례가 과거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낯설고 생소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찌됐든 최상은 아니었지만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 당권파 측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이정희 전 대표께서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셀프 뭐 제명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의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습니다. 네. 이정희 전 대표가 주장했듯이 후임 그 비례대표 예비 후보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통합진보당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랬는데 네. 지금 우리 그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승계 예정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18번. 나머지 전부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비례대표 네 분이 예를 들어서 사퇴를 해버리면 19대 의석은 3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네. 자,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가? 그리고 네 분 의원들이 각각 자기들이 속해 있는 시민사회단체 몫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를 배출해준 그 원소속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들이 집약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봐서 굉장히 참 최선은 아니었지만 네.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네. 지금 잔류한 이정희 전 대표는 사실상 대선 출마를 했다는 보도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제가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정희 전 대표 이분은 대통령 후보에 나서면 안 됩니다. 무슨 염치로 나서는지 저는 지금도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 통합진보당이 총선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예를 들면 관악에서의 여러 가지 문자 날리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사실상 우리 내부에 부정선거에 서막이 시작됐거든요. 지금 자기 보좌관들이 지금 3명이나 구속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특히 5월 12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그분이 대표를 사퇴하셨거든요. 그때 이정희 대표께서 한대련 학생들을 전부 방청객으로 입장시켜놓은 이후에 그러니까 의사 진행하는데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심시켜 놓고 바로 사퇴를 했어요. 네. 이정희 대표가 딱 나가는 순간 이 한대련 학생들이 폭력 행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될 진보. 어떻게 지금 해명하고 설명하려는지 납득까지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왜 굳이 지금 대통령 후보 운운하는지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 가치가 무너진 그런 분들이 폭력 사태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무슨 국정을 운운할 수 있는가. 어불성설입니다. 네. 지금 지난 총선에 진보 200만 표를 대변하는 분들이기에 지금 한 분 한 분의 네. 아주 국민들의 초점과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네. 그 분당 과정에서 좀 안타깝다고 보여지는 것은 이제 김재남 의원이 이석기 김재현 의원 안에 대해서는 네. 부결을 표결하시고 네. 이번에는 이제 또 새로운 진보 정치 모임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을 솔직히 지금도 네. 네, 좀 납득이 안 갑니다. 특히 이제 최근의 상황, 같이 혁신에 동참한 김재남 의원께 개인적으로 들어본 이 얘기가 없기 때문에 또 왜 그렇게 심경이 바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라 네. 이렇게 봐지고요. 다만 저는 그 지금 통합진보당에 잔류하고 있는 구당권파 이분들이 일관되게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로 봐서 김재남 의원도 상당히 고통을 받았던 사람 중에 네. 하나였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급적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번에 그 탈당을 하고 이제 새로운 그 창당 네. 내지는 어떤 새로운 정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강기갑 전 대표는 지금 신당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어떤 뭐 대통합과 관련된 추이 어떻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강기갑 대표께서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정계 은퇴로도 이해가 될 수 그렇죠. 있을 만큼 네. 강한 톤으로 이렇게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의 그 워딩을 보면 이제 그런 거였어요. 5월 10일 중앙위원회의 폭력 사태, 그걸 보고 참담함을 정말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그런 참담함을 느꼈다. 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어린 한대련 학생들을 통해서 노동계의 지도자였던 조준호 전 대표를 폭행을 해서 목뼈가 부러지는 이런 불상사가 난 거 대표로서 그것을 보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네. 자,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김재현 두 의원을 사퇴를 시키고 당을 화합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혁신 비대위를 구성했고 또 전당 우리 그 당원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로 다시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판에는 정말 물 한 모금 소금 한 톨 입에 넣지 않으시고 5일 동안 극한 목숨을 건 그런 단식을 감행했는데 그 시기에 저 사람들은 뭘 했느냐? 중앙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소집해서 당헌 당규를 다 바꿔가지고 자기들 대표 뽑고 자기들 원내대표 뽑고 이런 불법을 장행했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 책임 이걸 당신이 감수하겠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또 한편 우리 그 혁신을 주장하는 탈당파 새진보 정치를 추구하는 이 대열에 동참하고 싶지만 지금은 모든 책임을 짓고 물러나 있겠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가 좀 되고 네. 뭔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찾아뵙고 또 저희들 대우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도부 구성을 보면 그 노회찬, 조준호 공동 지도 체제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강 의원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그 지도부는 또 어떤 방향으로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까? 이제 어제 오후 2시에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그 활동가들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진보 정당 추진 회의를 구성을 했고 거기에 이제 원내에서는 이제 우리 노회찬 의원을 그리고 원내에서는 노동계를 그 대표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준호 대표를 두 분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의견이 지금 교환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9월 중에 전국 순회를 통해서 우리 탈당한 세력들과 더불어서 당 밖에 있었던 외연들을 이렇게 소집을 하고 규합을 해서 지역 단위의 어떤 그 창당 준비 전초 작업으로서 각 지역위원회 구성을 조직적으로 완료한다 하는 것이 9월 말까지의 계획이고요. 10월쯤 가면 이제 과도기적인 1단계 창당 이것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일단 두 분 대표를 뽑아서 저희들이 인준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대표께서 여러 가지 지금 진용을 다시 짜고 역할을 분배하는 이런 일들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금 민주통합당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네. 대통령 후보로 이제 네. 당선이 되셨는데요. 네, 네. 앞으로 협력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제 사실은 지난 4월 11일 총선 자체가 네. 민주당과 우리 통합진보당의 야권 연대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단일 후보를 내서 상당한 성과를 냈고, 물론 저는 뭐 단일 후보가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 통합진보당이 아픈 마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뭔가 더 잘해서 연말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게 국민적 요구이고 시대적 사명인데, 이 파트너가 지금 절단이 났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러다는 것이 다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특히 노동 중심성,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민주노총에서 지지를 처리하고 다 나와버리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현재의 통합진보당에게 기댈 것이 없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파트너로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뭘 할 거냐.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서둘러서 9월, 10월 이 2달 동안에 저희들의 좀 과도기적인 그런 상태지만 1단계 창당 작업을 해서 우리 당 안팎에 노동계, 농민, 그다음에 빈민, 도시 서민, 그다음에 문화예술계, 또 학계 등등 많은 그 진보 세력들을 한 곳에 모아서 민주당과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그런 낮은 자세에서 봉사하는 네. 그런 저희들이 그 자세를 갖출 겁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또 한 축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네. 교수. 그래서 그 안철수 교수와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단일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 과정에 힘을 보태서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지난번에 저희 대담에 이상규 의원님이 나오셨는데 네. 민주노총이 새로운 진보정당에 힘을 싣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로 민주노총이 구당권파의 그 지지를 철회한 것은 민주노총 자체에 세 갈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구당권파, 신당권파, 민주통합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진보 신당, 그 세 갈래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지지를 할 수 없다, 그런 전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그게 그 의미를 보면 네. 그럴 듯한 얘기인데 네. 그걸 보고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네. 네. 지금 보십시오. 구민주노동당 때의 당 대표를 하셨던 분들 중에 탈당하지 않는 분은 이정희 씨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네. 전부 탈당을 해서 지금 새로운 진보 정당을 창당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지금 동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다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노총 내에도 여러 계파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좀 더 설득을 하고 한 곳으로 모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이제 거기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어찌됐든 큰 틀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새진보 정당, 여기에 같이 궁극적으로는 다 모여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지금 안철수 교수에 관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네, 그 유시민 전 대표는 네. 노무현 대통령은 작은 태풍, 안철수는 큰 태풍,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언론에서는 그것이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진보 정당이 안철수 교수와도 연합할 수 있는 뭐 길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식의 분석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분석을 하시고 네. 또 해설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뭐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뭐 가능할 수 있는 네. 얘기는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 안철수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대중적 지지 기반은 탄탄하지만 네.
정권을 잡는 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정당이거든요. 정당의 존립 가치는 정권 창출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부족한 점들이 있다 이런 네. 얘기죠. 이런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정치는 아직도 양당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이 사실은 제3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네. 양당 정치 중에서 한 축인 민주당과 반드시 안철수 교수가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이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누가 감히 국민들께서 네. 노풍이라고 하는 것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을 못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태풍 크기를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봐지고, 네. 지금은 안철수 교수의 이 국민적 여망,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의 노풍과 비교가 되니까 뭐 좀 태풍이 작고 크고 이렇게 네. 보시지 않았나,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부가 네. 불과 수십만 표 차로 났던 네. 전례들이 있던 걸 보면 네, 네. 역시 이번 진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은 무시 못할 것인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정치 세력화하면서 대선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독자적인 대통령 후보를 내실 것인지, 또 다른 연대를 통해서 대선에서 갔던 어떤 역할을 진보 세력이 할 수 있을지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진보 진영이 크게 보면은 한 세 축 정도로 지금 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진보당이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네. 지난 총선에서 한석도 의석을 얻지 못했지만 진보신당이 또 네. 창준이 상태에서 있고 이런 건데, 사실은 진보 세력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조직의 지도자가 정점에 서서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그 조직들이 응집력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런데 후보가 없을 때는 소위 말하면 자포자기 한다든지 선거에 무관심한다든지, 그래서 선거 때 중요한 한 표가 사표가 되는 네. 그런 전례는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지금 유력한 야당 후보를 지금 선출해 놓은 상태에서 네. 진보의 파트너가 통합진보당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어놓은 상태.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창당을 하고 후보를 냈을 때와 안 냈을 때 네. 우리 전체 야당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느 게 더 큰 것일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다면 저희들이 후보를 내므로써 모든 진보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응집하게 되고, 또 이 응집된 힘이 마지막 단계에서 후보 단일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났을 때 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해야 될 처지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네. 국회 차원의 자격 심사를 하겠다고 합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그러한 방안의 어떤 해결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고 일단은 봐집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 당 내분 사태가 지난 이제 총선 이후에 바로 이제 국민들께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지난 6월 29일 날 당시의 구 당권파 이상규, 김미 두 의원께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네. 이상규 의원이 거기를 다녀와가지고 CBS 김현정 라디오 프로에 가서 네. 두 의원 제명 절대 할 수 없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현재. 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이 뭐였냐? 소위 조준호 전 대표가 폭행을 당했던 5월 12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머리끄덕녀로 지칭되는 그런 분이 네. 자진해서 자수를 했고, 그런가 하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한 7월 말쯤 됩니다만은 갑자기 이정희 대표가 대권 출마, 이런 구도가 슬슬 나왔거든요. 네. 자, 이런 걸 볼 때
뭔가 이분들이 그 새누리당과 뭔가 좀 밝혀지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나. 네. 뭔가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게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네. 자, 보십시오. 이정희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가장 좋아할 세력은 어디냐? 그건 새누리당이거든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정희 대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네. 나와서는 안 된, 이런 얘기를 제가 주장하는데, 아무튼 두 분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자격심사하겠다 하는 문제는 더 지켜봐야 저도 알 것 같습니다. 뭐라고 네. 지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그 지난 대담에서 진보의 본질이 어떤 날선 이념 대립이 아니라 국민을 아우르는 그 생활 밀착형 정치에 네.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네, 네. 이런 혼란 속에서도 계속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저희들의 이 통합 진보 당 내부의 사태, 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 커다란 죄를 진 이런 상황이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진보 정당이 바르게 갈 수 있는 네. 토대를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가짜 진보와 진짜 진보를 국민들께서 확연히 분리해 주실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장래를 내다본다면 우리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진보 정당사, 진보 정치사에 상당히 큰 보폭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저는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참여하고 있는 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정말 대중적 진보 정당을 실현시켜서 네. 우리 국민들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정말 국민의 이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 그리고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인지 더 많은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봉사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노동 중심 시민 참여라는 것은 그 쓰여진 말보다 아마 실천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진보의 여러 가지 그 역사들이 또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했던 양분으로 우리 네. 국민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실패를 고백하는 일이죠. 지난 총선 이후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국민적인 불신을 가져왔던 진보 정치 세력이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섰습니다. 낡은 관성 그리고 편협함을 과감히 혁파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진보 정당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새 진보 정당 추진회의. 그들의 의지가 우리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국회 생생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